엮고소요? 피해자한테 엮고소를 해요? 당신들이 사람이에요? 두고 보세요. 끝까지 갈 겁니다. 반드시 무릎 꿇게 할 거예요. 김순자육 17세는 아침 6시에 일어나 부엌으로 갔다. 오늘도 어김없이 손녀 유진이의 도시락을 쌌다. 김밥, 계란말이, 소시지 볶음. 유진이가 좋아하는 반찬들이었다. 유진아, 일어나야지. 순자가 방문을 두드렸다. 안에서 응 하는 잠에 취한 목소리가 들렸다. 7시야. 늦겠다. 유진이 15세가 부스스한 머리로 나왔다. 중학교 3학년 입시 스트레스가 시작될 나이였지만 유진이는 여전히 밝고 활발했다. 할머니, 오늘 도시락 뭐야? 김밥. 내가 좋아하는 거. 역시 할머니 최고. 유진이가 할머니를 안았다. 순자는 손녀의 머리를 쓸어넘기며 웃었다. 이 아이만 보면 세상 모든 고생이 사라지는 것 같았다. 거실에서 할아버지 박정수 69세가 신문을 보고 있었다. 퇴직 공무원, 평생 원칙대로 살아온 사람이었다. 과묵하지만 가족에게는 한없이 다정했다. 유진이, 아침 먹어. 네, 할아버지.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다. 평범한 아침이었다. 순자와 정수에게 이런 평범함이 가장 큰 행복이었다. 유진이의 아버지, 그러니까 순자의 아들 박민혁은 5년 전에 이혼했다. 아내와 성격 차이로 갈라섰고 둘 다 일에 바빠 유진이를 키울 형편이 안 됐다. 결국 유진이는 조부모 손에 맡겨졌다. 처음엔 순자도 걱정했다. 일흔 가까운 나이에 사춘기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 하지만 유진이는 순한 아이였다. 부모가 이혼해도 괜찮은 척 웃었고 조부모에게 효도한다며 공부도 열심히 했다. 유진아, 오늘 학교에서 뭐 있어? 그냥 평소처럼이요. 아, 체육 시간에 피구한대요. 다치지 마라. 네. 유진이가 도시락을 들고 현관으로 갔다. 다녀오겠습니다. 응, 조심해서 가. 문이 닫히고 순자는 유진이가 신고 간 신발 자리를 바라봤다. 저 아이가 태어났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고등학교 입시를 앞두고 있었다. 세월이 빠르다는 생각이 들었다. 영감, 오늘 뭐 해요? 경로당 가려고. 바둑 한 판 해야지. 그래요. 저녁은 뭐 먹을까요? 유진이가 좋아하는 거 해줘. 제육볶음 어때? 그러죠. 평범한 대화, 평범한 하루. 순자는 이 평범함이 영원할 줄 알았다. 오후 4시, 순자는 제육볶음 재료를 사러 마트에 갔다 왔다. 현관문을 열자 거실에 유진이의 가방이 던져져 있었다. 평소와 달랐다. 유진이는 항상 가방을 제자리에 놓는 아이였다. 유진아? 대답이 없었다. 순자는 불안한 마음으로 유진이 방문 앞에 섰다. 유진아, 할머니야. 안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순자는 심장이 철렁했다. 유진아, 무슨 일이야? 할머니 들어가도 되니? 대답이 없었지만 순자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유진이가 침대에 웅크린 채 울고 있었다. 교복도 안 갈아입고 신발도 안 벗은 채로. 유진아. 순자가 달려가 유진이를 안았다. 유진이는 할머니 품에 얼굴을 묻고 더 크게 울었다. 왜 그래, 왜 울어?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어? 할머니, 할머니. 유진이는 말을 잇지 못하고 울기만 했다. 순자는 유진이의 등을 쓸어주며 기다렸다. 얼마나 지났을까 유진이가 겨우 입을 열었다. 나 학교 못 가겠어. 왜? 무슨 일인데? 유진이가 다시 울음을 터뜨렸다. 순자는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천천히 말해. 할머니한테 다 말해. 한참 후 유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민수가, 최민수가, 최민수? 걔가 뭘 했는데? 내 얼굴로.
영상 만들었어. 영상? 무슨 영상? 유진이가 고개를 숙였다.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다. 이상한 영상. 딥페이크래. 순자는 처음 듣는 단어였다. 딥페이크? 그게 뭐지? 그게 뭔데? 내 얼굴을 이상한 몸에 합성한 거. 순자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뭐라고? 손녀 얼굴로 이상한 영상을? 그걸 단톡방에 올렸어. 반 애들이 다 봤어. 유진이가 다시 울음을 터뜨렸다. 순자는 멍하니 앉아 있었다. 이해가 안 됐다. 왜 그런 짓을? 우리 유진이가 뭘 잘못했다고? 애들이 나 쳐다보면서 웃었어. 수군거리고. 나 학교 못 가. 창피해서 못 가. 순자는 유진이를 꽉 안았다. 손이 떨렸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모를 감정이 치밀어 올랐다. 저녁 정수가 경로당에서 돌아왔다. 순자가 굳은 얼굴로 앉아 있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순자가 유진이에게 들은 이야기를 전했다. 정수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다. 뭐? 딥페이크? 나도 처음 들어봤어. 유진이 말로는 얼굴 합성해서 이상한 영상 만드는 거래. 누가 그런 짓을 했어? 같은 반 최민수라는 애래. 정수의 주먹이 불끈 쥐어졌다. 그 녀석 집에 찾아가야겠어. 잠깐 영감. 일단 학교에 먼저 얘기해봐요. 선생님이 해결해 줄 수도 있잖아. 학교? 학교가 뭘 해? 그래도 순서가 있잖아요. 내일 담임 선생님 만나러 가요. 정수는 화가 났지만 순자 말이 맞았다. 우선 학교를 통해 해결하는 게 순서였다. 그날 밤 순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유진이 방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순자는 몰래 방문 앞에 가서 귀를 기울였다. 엄마, 아빠. 유진이가 부모를 찾으며 울고 있었다. 순자는 가슴이 미어졌다. 부모가 이혼하고도 내색 안 하던 아이가 지금 이렇게 무너지고 있었다. 우리 유진이. 순자도 눈물이 흘렀다. 그날 밤 순자는 결심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아이를 지키겠다고. 다음 날 오전 순자와 정수는 학교를 찾아갔다. 유진이는 학교 못 가겠다며 집에 있었다. 교문 앞에 서니 긴장됐다. 둘 다 학교에 온 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났다. 면담 예약하셨나요? 행정실 직원이 물었다. 예약은 안 했는데 급한 일이 있어서요. 3학년 2반 담임 선생님 만나고 싶습니다. 잠시만요. 잠시 후 담임 교사 이정현 35세이 나왔다. 젊은 남자 선생님이었다. 유진이 보호자분이시죠? 안으로 들어오세요. 상담실에 마주 앉았다. 이정현 교사가 먼저 말했다. 유진이 일로 오셨죠? 저도 어제 알게 됐습니다. 알고 있었으면 왜 연락 안 주셨어요? 정수가 단호하게 물었다. 죄송합니다. 상황 파악하려고 했는데. 상황 파악은 됐나요? 우리 손녀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네, 딥페이크 영상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는 뭘 했습니까? 이정현 교사가 머뭇거렸다. 일단 최민수 학생에게 경고를 했고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지 검토 중입니다. 검토 중이요? 우리 손녀가 학교에도 못 오는 상황인데 검토만 하고 있다고요? 순자가 목소리를 높였다. 죄송합니다. 절차가 있어서. 절차요? 그 절차 때문에 우리 유진이가 더 망가지면요? 이정현 교사는 답하지 못했다. 교장 선생님 만나고 싶습니다. 정수가 말했다. 교장 선생님은 지금 당장 만나게 해주세요. 정수의 단호한 태도에 이정현 교사는 어쩔 수 없이 교장실로 안내했다. 교장 김태호 59세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맞았다. 어서 오세요. 유진이 할머니,
할아버지시죠? 앉으세요. 교장 선생님, 저희 손녀 일 알고 계시죠? 네, 보고받았습니다. 정말 유감스러운 일이에요. 유감이요? 유감으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정수가 목소리를 높였다. 학교에서 책임지고 가해 학생을 처벌해야죠. 김태호 교장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학생들 간의 일이라. 학생들 간의 일이요? 성착취 영상을 만들어 유포한 게 학생들 간의 일이에요? 성착취라고까지 하시기엔 딥페이크가 성착취 아니면 뭡니까? 순자가 소리쳤다. 김태호 교장이 손을 들어 진정시키려 했다. 진정하세요. 저희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다만 양쪽 학생 모두 미성년자라서 신중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신중하게요? 우리 손녀는 학교도 못 오는데요. 유진이에게는 충분한 심리 상담을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최민수 학생에게도 적절한 조치를. 적절한 조치가 뭡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정수가 따져 물었다. 김태호 교장이 말을 돌렸다. 일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언제요? 절차가 있어서 2주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2주요? 순자가 기가 막힌 표정으로 말했다. 2주 동안 우리 유진이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 사이에 영상은 더 퍼지고요. 영상은 삭제 조치 요청했습니다. 요청만요? 완전히 삭제된 건 아니고요. 김태호 교장이 대답하지 못했다. 정수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알겠습니다. 학교가 이 모양이면 우리가 직접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어르신. 학교에서 처리할 테니 기다려 주시면. 기다리다 우리 손녀 죽으면 책임지실 겁니까? 정수의 말에 김태호 교장이 입을 다물었다. 순자와 정수는 학교를 나왔다. 분노가 부글부글 끓어올랐다. 여보, 학교가 저래요. 학생들 간의 일이래요. 그러니까 저놈들이 가해자 편을 드는 거야. 왜요? 왜 우리 유진이 편은 안 들어요? 정수가 한숨을 쉬었다. 최민수, 그 녀석 집안이 뭔가 있는 거야. 안 그러면 학교가 저렇게 나올 리가 없어. 그럼 어떡해요? 경찰에 신고하자. 학교가 안 하면 우리가 해야지. 순자와 정수는 관할 경찰서를 찾아갔다. 민원실에서 한참을 기다린 끝에 상담을 받았다. 딥페이크 성착취 영상 유포 신고하러 왔습니다. 피해자가 누구신가요? 제 손녀입니다. 중학생이에요. 담당 경찰이 신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가해자 정보 아시나요? 같은 반 학생입니다. 최민수라는 애예요. 미성년자네요. 증거 자료는 있으신가요? 순자가 유진이 핸드폰을 꺼냈다. 유진이가 떨리는 손으로 저장해둔 캡처 화면들이었다. 이게 단톡방 캡처예요. 영상은 너무 끔찍해서 못 보겠더라고요. 경찰이 화면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일단 접수하겠습니다. 다만요? 가해자가 미성년자라서 처벌이 쉽지 않습니다. 소년법 적용 대상이거든요. 처벌이 안 된다고요? 안 되는 건 아닌데 성인처럼 강하게 처벌하긴 어렵습니다. 정수가 목소리를 높였다. 그럼 뭐요? 미성년자면 성범죄 저질러도 괜찮다는 겁니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어쩌라고요? 우리 손녀는 학교도 못 가는데. 경찰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일단 수사 진행하겠습니다. 연락드릴게요. 순자와 정수는 경찰서를 나왔다. 허탈했다. 경찰도 저래. 미성년자라서 어렵대. 우리 유진이는 어떻게 평생 트라우마로 살아야 하는데. 포기하면 안 돼. 다른 방법 찾아보자.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보니 유진이가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순자가 문을 두드렸다. 유진아,
저녁 먹자. 안 먹을래요. 조금만 먹어. 할머니가 내 좋아하는 거 했어. 싫어요. 밥맛 없어요. 순자는 문 앞에 서서 한참을 고민했다. 억지로 열고 들어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냥 둘 수도 없고. 정수가 다가왔다. 밥 안 먹는다고? 응. 어제부터 거의 안 먹어. 문 열어봐. 잠겨 있어. 정수가 문을 두드렸다. 유진아, 할아버지다. 문 열어. 할아버지가 학교랑 경찰 다녀왔다. 다 해결할 거야. 걱정 마. 안에서 작은 흐느낌 소리가 들렸다. 유진아, 문 열어. 할아버지 얼굴 좀 보자. 잠시 후 딸깍 소리가 나며 문이 열렸다. 유진이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며칠 사이에 확 수척해진 모습이었다. 할아버지. 정수가 유진이를 안았다. 유진이는 할아버지 품에서 다시 울기 시작했다. 괜찮아. 할아버지가 다 해결할게. 걱정 마. 애들이 다 봤어요. 다들 나보고 수군거려요.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나쁜 놈이 잘못한 거야. 그래도 창피해요. 죽고 싶어요. 순자와 정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죽고 싶다니. 유진아, 그런 말하면 안 돼. 순자가 유진이를 꼭 안았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어. 넌 피해자야. 부끄러워할 거 하나도 없어. 그래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끝까지 싸울 거야. 내가 떳떳하게 다닐 수 있게 해줄 거야. 유진이는 대답 없이 계속 울기만 했다. 며칠 후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 조사 결과 딥페이크 영상 제작 및 유포 혐의가 인정됩니다. 다만 가해자가 촉법소년이라서. 촉법소년이요? 14세 이상 19세 미만 미성년자를 말합니다.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보호처분이 뭡니까? 소년원 송치, 보호관찰, 수강명령 같은 거요. 그게 끝이에요? 그거 받으면 전과도 안 남고요? 미성년자 보호처분은 전과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정수는 기가 막혔다. 그럼 저 녀석은 아무 피해 없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요. 법이요? 법이 범죄자 편이에요? 저희도 안타깝지만 현행법상 어쩔 수 없습니다. 정수는 분노를 사기며 전화를 끊었다. 순자야, 경찰도 한계가 있대. 그럼 어떡해요? 변호사 만나보자. 민사소송이라도 해야겠어. 민사소송? 우리가? 그래. 형사로 안 되면 민사로 해야지. 손해배상이라도 받아내야 저놈들이 정신 차릴 거야.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뭐든 해야 했다. 이대로 끝날 순 없었다. 정수는 변호사를 찾아다녔다. 무료 법률 상담부터 시작했다. 처음 만난 변호사는 솔직했다. 승소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듭니다. 얼마나요? 소송 기간만 1년에서 2년, 비용은 수백만 원에서 1,000만 원 이상 들 수 있어요. 그 정도요? 네. 그리고 가해자 측에서 역으로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명예훼손이요? 피해자가 우리인데? 가해자 측에서 허위사실 유포라고 주장하면요. 실제로 그런 경우 많습니다. 순자와 정수는 머리가 복잡했다. 돈도 문제고 시간도 문제고 그리고 역으로 고소당할 수도 있다니. 그래도 하겠습니다. 정수가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 손녀가 평생 상처 안고 살게 할 순 없습니다. 돈이 얼마가 들든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러시다면 제가 도와드리죠. 그 사이 가해자 부모가 연락해왔다. 최민수의 아버지 최재현 52세은 유명 변호사였고 어머니 박미경 49세은
학교 운영위원이었다. 만나서 얘기하시죠. 정수는 처음엔 거절하려 했지만 순자가 말렸다. 만나봐요. 사과하려는 거 아니겠어요? 둘은 약속 장소인 카페로 갔다. 최재영과 박미경이 먼저 와 있었다. 둘 다 비싼 옷을 입고 있었다. 인상은 차가웠다. 앉으시죠. 인사도 없이 본론으로 들어갔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의하시죠. 합의요? 네. 적당히 보상해드리겠습니다. 그 대신 신고 취하하시고 조용히 넘어가시죠. 순자가 기가 막힌 표정으로 말했다. 적당히 보상하면 끝나는 일이에요? 우리 손녀가 얼마나 고통받는지 아세요? 박미경이 끼어들었다. 어머니, 너무 예민하신 거 아니에요? 애들끼리 장난친 건데. 장난이요? 딥페이크 성착취 영상이 장난이에요. 목소리 낮추시죠. 사람들 보잖아요. 최재현이 차갑게 말했다. 경고하는데 이 이상 문제 키우시면 우리도 가만 안 있겠습니다. 뭐라고요? 명예훼손으로 역고소하겠습니다. 우리 아들 이름 걸고 허위사실 퍼뜨리셨잖아요. 정수가 주먹을 불끈 쥐었다. 허위사실? 증거가 다 있는데 허위사실이라고요? 증거요? 그 영상이 우리 아들이 만들었다는 증거 있어요? 다른 애가 했을 수도 있잖아요. 순자와 정수는 할 말을 잃었다. 뻔뻔함에 경악했다. 당신들 정말. 정수가 일어났다. 좋습니다. 합의 안 합니다. 끝까지 가겠습니다. 최재현이 비웃었다. 어르신, 현실 모르시네. 우리가 누군지 아세요? 법조계에서 제가 누군지 아시고 그러세요? 당신이 판사든 검사든 상관없습니다. 우리 손녀한테 한 짓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겁니다. 두고 보시죠. 최재현 부부가 먼저 자리를 떴다. 순자와 정수는 한참을 앉아 있었다. 여보, 저 사람들 무서워요. 무섭긴. 저런 놈들한테 지면 안 돼. 근데 변호사라면서요. 법을 잘 알 텐데. 법 잘 안다고 이기는 거 아니야. 진실이 이기는 거야. 정수는 단호했지만 속으로는 불안했다. 상대가 만만치 않았다. 얼마 후 진짜로 역고소장이 날아왔다. 명예훼손 및 모욕죄. 피고소인 박정수, 김순자. 정수의 손이 떨렸다. 평생 법 앞에 선 적 없는 두 사람이 피고소인이 됐다. 이게 무슨,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순자는 울음을 터뜨렸다. 정수는 이를 악물었다. 겁주려고 하는 거야. 무너지면 안 돼. 변호사에게 연락했다. 변호사가 말했다. 예상했습니다. 상대방 전형적인 전략이에요.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어서 입 막으려는 거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대응하면 됩니다. 증거가 우리한테 있으니까요. 걱정 마세요. 그래도 불안은 가시지 않았다. 법적 싸움은 복잡하고 시간은 오래 걸리고 유진이는 점점 무너지고 있었다. 유진이는 등교를 완전히 거부했다.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다. 밥도 안 먹고 씻지도 않고 가끔 자해 충동이 있다며 울었다. 할머니, 죽으면 다 끝나겠죠? 유진아, 그런 말하면 안 돼. 순자는 유진이를 붙잡고 울었다. 정수는 주먹을 쥔 채 눈물을 삼켰다. 유진아, 할아버지가 반드시 해결할게. 조금만 버텨. 못 버티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조부모는 유진이를 정신건강의학과에 데려갔다. 진단 결과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상담과 약물 치료를 병행해야 했다. 아이가 심각한 상태입니다. 자살 충동이 있어서 주의 깊게 봐야 해요. 의사의 말에 순자와 정수는 무너지는 것 같았다. 우리 유진이가 그렇게까지. 조부모님이 옆에서 잘 지켜주셔야 합니다. 혼자 두시면 안 됩니다.
순자는 그날부터 유진이 곁을 떠나지 않았다. 밤에도 유진이 방 앞에서 잤다.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길까봐. 설상가상 학교에서 연락이 왔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과 나왔습니다. 네. 뭐라고 나왔나요? 최민수 학생에게 서면사과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서면사과요? 그게 끝이에요?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분리 조치도 포함됩니다. 분리가 뭔데요? 반을 바꾸는 건가요? 아니요. 수업 시간에 자리를 멀리 배치하는 겁니다. 정수가 폭발했다. 자리 배치요? 그게 처벌이에요. 우리 손녀는 학교도 못 오는데 자리 배치로 끝이라고요. 저희도 규정에 따라. 규정이 그따위예요. 딥페이크 성착취 영상 만들어 퍼뜨린 놈한테 서면 사과가 끝이라고요. 전화를 끊고 정수는 벽을 쳤다. 손등에서 피가 났다. 여보. 순자가 놀라서 달려왔다. 왜 그래요? 손 다쳤잖아요. 학교가 저래. 서면 사과래. 자리 배치래. 정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평생 울지 않던 남자가 울었다. 우리 유진이 지켜줘야 하는데 내가 힘이 없어서. 순자도 울었다. 두 노인은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다. 학교 처분에 분노한 정수는 교육청을 찾아갔다. 학교 조치가 너무 가볍습니다. 재심에 요청합니다. 교육청 담당자가 서류를 검토했다. 일단 접수하겠습니다. 다만 재심의까지 시간이 좀 걸립니다. 얼마나요? 한 달에서 2달 정도요. 2달. 그 사이에 우리 손녀는 어떻게 하라고요? 저희도 빨리 처리하고 싶지만 절차가 있어서. 정수는 더 이상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다. 관공서는 다 그랬다. 절차, 규정, 시간. 알겠습니다. 재심의 요청 넣어주세요. 교육청을 나오면서 정수는 생각했다. 학교도 안 되고 경찰도 안 되고 교육청도 안 되고 어디에 기대야 하나? 여론이다. 정수는 결심했다. 언론을 찾아가자. 세상에 알리자. 그래야 저놈들이 정신 차릴 거다. 정수는 인터넷을 검색해 딥페이크 관련 시민단체를 찾았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연락했다. 손녀가 딥페이크 피해를 입었습니다.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상담원이 친절하게 응대했다.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일단 직접 만나서 상담하시죠. 며칠 후 정수와 순자는 센터를 방문했다. 센터장 이수진 45세이 직접 상담했다. 정말 안타까운 사례네요. 저희가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뭘 해주실 수 있나요? 일단 법률 지원해드리고요. 필요하시면 언론에 연결해드릴 수 있습니다. 언론이요? 네. 이런 사건은 여론이 중요합니다. 세상에 알려져야 제대로 된 처벌이 내려져요. 순자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근데 뉴스 나가면 유진이가 더 힘들어하지 않을까요? 유진이 신원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피해자 정보는 절대 공개 안 해요. 오히려 가해자 측이 압박을 받게 되죠. 정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해주세요. 언론에 알려주세요. 이수진 센터장이 연락을 취해 뉴스 기자를 연결해줬다. 사회부 기자 한서영 32세의 취재를 맡았다. 어르신, 힘드시겠지만 인터뷰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해야죠. 이게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니까요. 취재가 진행됐다. 한서영 기자는 학교 은폐 정황, 가해자 부모의 역고소, 미온적인 경찰 대응까지 모두 파헤쳤다. 가해자 아버지가 유명 변호사시고 어머니가 학교 운영위원이시네요. 학교가 눈치 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 크게 다루겠습니다. 드디어 뉴스가 나갔다. 충격. 중학생 딥페이크 피해
학교는 은폐했다. 가해자 부모는 유명 변호사 부부, 피해자 조부모에게 역고소, 애들 장남 피해자 조부모 협박까지. 기사가 퍼지자 여론이 들끓었다. 댓글이 수천 개 달렸다. 학교 뭐 하는 거야? 가해자 부모 신상 털어라. 조부모님 힘내세요. 저 변호사 누구야? 불매운동 하자. 여론이 심상치 않자 가해자 측에서 먼저 연락해왔다. 합의하시죠. 조건 맞춰드리겠습니다. 정수가 단호하게 거절했다. 필요 없습니다. 법대로 끝까지 갑니다. 후회하실 겁니다. 후회 안 합니다. 뉴스가 연일 보도되면서 압박이 거세졌다. 교육청에서 학교 감사에 들어갔고 교장 김태호는 대기 발령을 받았다. 학교 폭력 은폐 의혹으로 조사 중입니다. 가해자 최민수는 소년부로 넘겨졌다. 소년원 송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드디어 순자와 정수는 조금씩 희망을 느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었다. 가해자 부모가 악을 쓰기 시작했다. 우리 아들을 범죄자 만들 거야? 두고 봐. 최재현은 법조계 인맥을 동원해 반격을 시작했다. 각종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피해자 할아버지가 과거에 문제 있었다더라. 피해자도 평소의 행실이. 악의적인 거짓 정보가 온라인에 퍼졌다. 정수는 분노했지만 변호사가 말렸다. 저쪽이 발악하는 겁니다. 대응하지 마세요. 무시하면 됩니다. 무시하기가 힘듭니다. 여론이 우리 편입니다. 저쪽이 지고 있는 거예요. 유진이도 조금씩 변하고 있었다. 뉴스를 보며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기를 위해 싸우는 걸 알게 됐다. 할아버지, 힘들지 않아요? 안 힘들어. 유진이 때문에 힘이 나. 할머니도? 당연하지. 우리 유진이 위해서라면 뭐든 하지. 유진이가 눈물을 흘렸다. 고마워요. 죄송해요. 미안할 거 하나도 없어.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순자가 유진이를 꼭 안았다. 우리가 반드시 이길 거야. 그때까지 버텨줘. 네. 버틸게요. 유진이의 눈빛이 조금 살아났다. 아직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지만 작은 희망이 보였다. 민사소송 재판이 시작됐다. 법정에 선 순자와 정수는 긴장했다. 변호사가 옆에서 격려했다. 걱정 마세요. 증거가 확실합니다. 피고인석에 최재형과 박미경이 앉아 있었다. 여전히 거만한 표정이었다. 재판이 진행됐다. 원고 측 변호사가 증거를 제시했다. 피고의 아들 최민수가 제작한 딥페이크 영상입니다. 피해자의 얼굴이 합성되어 있습니다. 단톡방 캡처입니다. 영상이 유포된 정황이 명확합니다. 피해자의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입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증거가 하나씩 제시될 때마다 최재현의 표정이 굳어졌다. 피고 측 변호사가 반박했다. 영상 제작자가 최민수라는 직접적 증거가 없습니다. 원고 측 변호사가 맞받았다. 최민수 핸드폰에서 제작 프로그램과 원본 파일이 발견됐습니다. 경찰 수사 자료입니다. 피고 측 변호사가 할 말을 잃었다. 재판이 끝나고 판결은 다음 기일로 미뤄졌다. 하지만 분위기는 원고 측에 유리했다. 잘 될 것 같습니다. 변호사가 말했다. 순자와 정수는 조심스럽게 기대했다. 한편 소년부 재판도 진행됐다. 최민수는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았다. 가해자 최민수에게 소년원 1년 송치 처분을 내립니다. 뉴스가 다시 보도됐다. 딥페이크가의 중학생, 소년원 송치. 피해자 조부모의 끈질긴 싸움 끝에 정의 실현. 여론은 환호했다. 정의가 승리했다고. 하지만 순자와 정수에게 아직 끝난 게 아니었다. 민사소송 판결이 남아 있었다.
몇 주 후 민사소송 판결이 나왔다. 원고 승소.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라. 또한 피고는 공개 사과문을 게재하라. 순자와 정수는 법정에서 서로를 붙잡고 울었다. 이겼어. 이겼어요. 우리 유진이 지켜냈어. 변호사가 축하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의가 승리했습니다. 최재영과 박미경은 굳은 표정으로 법정을 나갔다. 기자들이 둘러쌌다. 패소하셨는데 소감 한 말씀? 둘은 아무 말 없이 차를 타고 떠났다. 판결 후 가해자 부모가 찾아왔다. 순자와 정수의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처음 만났을 때와 완전히 달랐다. 거만함은 사라지고 초라한 모습이었다. 박미경은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들어오시죠. 정수가 먼저 문을 열었다. 거실에 마주 앉았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최재현이 먼저 입을 열었다. 죄송합니다. 처음 듣는 사과였다. 하지만 순자와 정수는 표정을 풀지 않았다. 뭐가 죄송한데요? 다 죄송합니다. 저희 아들이 한 짓도, 저희가 대응한 방식도. 박미경이 끼어들었다. 처음에 저희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애들 장난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장난요? 우리 손녀가 죽고 싶다고 했어요. 그게 장난이에요? 순자가 목소리를 높였다. 박미경이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하면 다예요? 우리 유진이가 받은 상처는요? 최재현이 말했다. 저희가 직접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유진이에게. 순자와 정수는 서로를 봤다. 정수가 말했다. 유진이가 원하면요. 강요는 안 합니다. 네. 유진이 의사를 존중하겠습니다. 최재영과 박미경이 일어났다. 문 앞에서 박미경이 다시 고개를 숙였다. 정말 죄송합니다. 늦었지만 진심입니다. 두 사람은 떠났다. 순자는 한숨을 쉬었다. 저 사람들도 결국 자식 때문에 저렇게 된 거겠죠. 그래도 잘못한 건 잘못한 거야. 처음부터 저렇게 나왔으면 안 됐어. 맞아요. 근데 이제 좀 끝난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정수가 순자의 손을 잡았다. 고생했어. 당신이 옆에서 버텨줘서 여기까지 온 거야. 우리 둘이 함께 한 거죠. 두 노인은 서로를 안았다. 길고 긴 싸움이 끝나가고 있었다. 유진이는 천천히 회복하고 있었다. 상담 치료를 받으면서 마음을 조금씩 열었다. 할머니, 나 다시 학교 가도 돼요? 가고 싶어? 응. 무섭긴 한데. 도망치기 싫어. 순자는 유진이를 안았다. 우리 유진이 대단하다. 할머니가 옆에서 도와줄게. 유진이가 등교를 시작했다. 처음엔 떨렸다. 교문 앞에서 발이 안 떨어졌다. 할머니, 괜찮아. 할머니가 여기 있어. 순자는 유진이 손을 잡고 교문까지 데려다 줬다. 유진이가 고개를 돌려 손을 흔들었다. 다녀올게요. 응. 힘들면 언제든 연락해. 유진이가 교문 안으로 들어갔다. 순자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눈물이 흘렀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밤 분위기는 달라져 있었다. 사건이 뉴스에 나가면서 학생들도 심각성을 알게 됐다. 예전처럼 수군거리는 애들은 없었다. 유진아와 오랜만이다. 친구 서연이가 달려와 안았다. 괜찮아? 힘들었지? 응. 근데 이제 괜찮아. 나 진짜 걱정했어. 전화해도 안 받아서. 미안해. 그때 연락받을 상황이 아니었어. 알아. 괜찮아. 다시 와서 다행이야. 유진이는 눈물이 났다. 친구가 기다려주고 있었다는 게 고마웠다.
담임 선생님도 바뀌어 있었다. 새 담임 박지은 38세 선생님이 유진이를 따로 불렀다. 유진아, 힘들면 언제든 선생님한테 와. 도와줄게. 네, 선생님. 그리고 너 잘못 아무것도 없어. 떳떳하게 다녀. 감사합니다. 유진이는 조금씩 학교 생활에 적응했다. 아직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었다. 가끔 악몽을 꾸기도 하고 갑자기 눈물이 나기도 했다. 하지만 예전보다 나아지고 있었다. 가해자 부모가 다시 찾아왔다. 이번엔 유진이에게 직접 사과하기 위해서였다. 유진아, 괜찮겠어? 순자가 물었다. 응. 한번 들어볼게요. 유진이가 거실로 나왔다. 최재영과 박미경이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유진아, 정말 미안하다. 우리 아들이 너한테 큰 잘못을 했어. 변명의 여지가 없어. 박미경이 무릎을 꿇었다. 정말 미안해. 처음에 우리가 너무 잘못 대처했어. 내 고통을 몰랐어. 유진이는 잠자코 듣고 있었다. 최재현도 무릎을 꿇었다. 평생 반성하겠다. 민수도 지금 많이 뉘우치고 있어. 나중에 직접 사과하게 할게. 유진이가 입을 열었다. 저 용서해 드릴게요. 순자와 정수가 놀란 표정으로 봤다. 최재영과 박미경도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잊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건 평생 기억에 남을 거예요. 그래도 계속 미워하면서 살긴 싫어요. 미워하는 것도 힘들거든요. 유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러니까 다시는 다른 애한테 이런 짓 하지 마세요. 민수한테도 잘 가르쳐 주세요. 그럴게. 약속할게. 최재영과 박미경이 고개를 숙였다. 유진이가 방으로 들어갔다. 순자가 따라갔다. 유진아, 할머니, 나 잘한 거죠? 잘했어. 우리 유진이 정말 대단해. 순자가 유진이를 안았다. 유진이도 할머니를 꼭 안았다. 그날 밤 정수가 베란다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다. 순자가 옆에 앉았다. 뭐 생각해요? 유진이. 저 어린 게 어떻게 저렇게 성숙할까? 그러게요. 우리 유진이 대단해요. 우리가 잘 키운 거야. 정수가 순자의 손을 잡았다. 고생했어, 여보. 당신이 더 고생했죠. 여기저기 뛰어다니느라. 같이 한 거야. 혼자였으면 못했어. 두 노인은 밤하늘을 바라봤다. 별이 빛나고 있었다. 오랜만에 평화로운 밤이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다. 유진이는 고등학교에 입학했다. 밝은 표정으로 교복을 입고 나왔다. 할머니, 할아버지, 다녀오겠습니다. 응, 조심해서 가. 유진이가 교문을 나서는 뒷모습을 보며 순자와 정수는 미소 지었다. 많이 좋아졌네. 그러게. 우리 유진이 강한 아이야. 유진이는 새 학교에서 잘 적응했다. 새 친구도 사귀고 동아리 활동도 열심히 했다. 상담 치료도 계속 받으면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나갔다. 물론 완전히 잊은 건 아니었다. 가끔 악몽을 꾸기도 하고 불안감이 밀려오기도 했다. 하지만 예전처럼 무너지지는 않았다. 조부모의 사랑이 쌓아준 기억이 버팀목이 됐다. 할아버지, 할머니 덕분이에요. 유진이가 어느 날 저녁에 말했다. 그때 할아버지 할머니가 안 싸워줬으면 나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우리가 뭘 했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거지.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다른 피해자들은 그렇게 싸워줄 사람이 없어서 그냥 참는다더라고요. 정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말인데, 유진아. 할아버지 할머니가 봉사활동 시작하려고. 봉사활동이요? 응. 너처럼 디지털 성범죄 피해 입은 애들 도와주는 거야. 우리가 경험이 있으니까. 유진이 눈이 커졌다.
진짜요? 대단하다. 대단할 거 없어. 우리가 받은 도움 돌려주는 거지. 순자가 말했다. 유진아, 너도 나중에 같이 해볼래? 내 경험이 다른 애들한테 힘이 될 수 있어. 유진이가 잠깐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도 하고 싶어요.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니까 다른 애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가족이 함께 웃었다. 아픔을 딛고 새로운 의미를 찾은 순간이었다. 순자와 정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봉사를 시작했다. 이수진 센터장의 도움으로 상담 자원봉사자 교육을 받았다. 어르신들 덕분에 많은 분들이 힘을 얻을 거예요. 저희가 도움이 된다니 다행이에요. 첫 상담 대상은 비슷한 피해를 입은 중학생 소녀의 할머니였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경찰도 안 도와주고 학교도 미적미적하고. 순자가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저희도 그랬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싸우면 이길 수 있어요. 정수가 덧붙였다.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어디 가야 하는지, 뭘 해야 하는지 다 알려드릴게요. 할머니가 눈물을 흘렸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어느 날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다. 최민수였다. 소년원에서 나온 뒤 처음이었다. 안녕하세요. 유진이는 처음엔 긴장했다. 하지만 최민수는 예전과 달랐다. 거만함은 사라지고 얼굴에는 뉘우침이 묻어 있었다. 들어와. 정수가 문을 열었다. 거실에 모두 앉았다. 최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유진아, 미안해. 내가 한 짓이 얼마나 나쁜 건지 소년원에서 알게 됐어. 매일 교육받으면서 깨달았어. 변명 안 할게. 그냥 진심으로 미안해. 평생 반성하면서 살게. 유진이가 물었다. 왜 그런 짓을 한 거야? 최민수가 고개를 숙였다. 장난으로 시작했어. 친구들이 재밌어 하니까. 그게 얼마나 나쁜 건지 몰랐어. 지금 생각하면 너무 멍청했어. 장난으로. 유진이가 한숨을 쉬었다. 나 진짜 죽고 싶었어. 알아? 학교도 못 가고 밥도 못 먹고 밤마다 악몽 꾸고. 그게 내 장난 때문이었어. 최민수가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유진이가 잠깐 침묵하다가 말했다. 용서 해줄게. 최민수가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마. 누구한테도. 안 해. 절대 안 해. 앞으로 잘 살아. 유진이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 방에 들어갈게요. 유진이가 들어가고 최민수는 한참을 울었다. 순자가 휴지를 건넸다. 우리 유진이가 용서했으니까 너도 잘 살아라. 사람은 바뀔 수 있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최민수는 깊이 절을 하고 떠났다. 그날 밤 유진이가 베란다에 나왔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란히 앉아 있었다. 유진아와 유진이가 사이에 앉았다. 세 사람이 나란히 밤하늘을 바라봤다. 할머니, 할아버지. 응? 고마워요. 사랑해요. 순자와 정수가 유진이를 양쪽에서 안았다. 우리도 사랑해. 유진아.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유진이가 울었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우리 가족이어서 다행이에요. 우리도 유진이가 손녀여서 다행이야. 밤하늘에 별이 빛났다. 어두운 터널을 지나 드디어 빛을 찾은 가족. 상처는 남았지만 함께이기에 치유할 수 있었다. 유진이는 대학에서 심리학을 전공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돕는 상담사가 되고 싶었다. 자신의 경험을 살려 다른 피해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다. 순자와 정수는 봉사활동을 계속했다. 비슷한 피해를 입은 가족들을 만나 경험을 나누고 함께 싸워줬다.
작은 힘이지만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됐다. 어느 날 유진이가 대학 강연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저는 중학교 때 딥페이크 피해를 입었습니다. 청중이 조용해졌다. 죽고 싶었습니다. 세상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를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진이가 객석에 앉아 있는 순자와 정수를 바라봤다. 제 할머니, 할아버지입니다. 두 분이 끝까지 싸워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여기 서 있습니다. 순자와 정수가 눈물을 흘렸다. 피해자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혼자가 아닙니다. 싸워주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편이 되어줄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어른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아이가 힘들어할 때 외면하지 마세요. 끝까지 함께 싸워주세요. 그게 아이를 살리는 길입니다. 강연이 끝나고 박수가 터졌다. 유진이가 무대에서 내려와 조부모를 안았다.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해요. 우리도 사랑해. 우리 유진이. 세 사람은 서로를 꼭 안은 채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아픔을 딛고 일어선 가족. 서로를 지켜낸 사랑. 그것이 이들의 이야기였다.